2022년 3월 둘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식과 서호주주 주 개방과 백신 추가 접종 관련 소식, 우크라이나에 대한 호주의 지원 내용 발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 재난으로 불리우는 이번 뉴사우스웨일스주 동부 지역의 홍수 사태는 폭우가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됨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시드니 광역권과 일라와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드니 지역과 중북부 해안, 헌터, 일라와라, 남부 해안, 테이블랜즈 일부 지역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지난주 해당 지역들에는 여러 차례 기상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 약 50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 또는 대피 경고가 발동됐습니다. 주내 250개 학교가 폐쇄가 됐고 홍수로 인한 피해 사망자가 6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퀸즐랜드주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주는 홍수로 인한 사망자 1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3일 만에 연간 강우량 80%에 맞먹는 엄청난 비가 내린 퀸즐랜드주는 브리스번 강이 제방위로 범람하고 퀸즐랜드주 남동부 로건강 수위가 5년 만에 최고 수위를 경신하는 등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퀸즐랜드주 남동부 지역에는 주택과 상가 등 17,000여 채가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15,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지역 학교들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700여일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서호주주가 드디어 주 경계를 개방했습니다. 서호주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서호주 여행 허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항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주 경계 개방에 맞춰 서호주주에서는 공중보건 사회조치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8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로 확대가 되며 밀도 제한이 적용이 되고 가정에서는 10명까지, 외부 모임에는 50명까지 인원 제한이 적용이 되는 등 보다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서호주주는 무상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제공 프로그램을 시작함에 따라 모든 가정에 키트가 제공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서호주주 국경 개방에 맞춰 스콧 머리슨 총리는 서호주주를 방문하려 했지만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며 무산됐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드니에 있는 키리빌리 하우스에서 3월 8일까지 7일간의 격리를 이어가며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퀸즐랜드주에서 제한 조치가 완화되어 일터, 학교, 상점, 카페, 식당, 펍 등 대부분의 실내 환경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고객은 물론 직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공항, 비행기 안, 장애인 시설, 병원, 노인 요양원 등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결혼식, 장례식, 가정 내 모임 인원 제한은 모두 사라집니다. 호주 면역기술자문위원회 ATAGI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적합하지 않은 18세 이상 주민들에게만 사용이 제한이 되는데요. 호주식 의약품관리청 TGA는 1차, 2차 백신으로 다른 백신을 접종한 모든 국민들에게도 노바백스 백신 부스터샷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노인 요양원 입주 노인에게 코로나 백신 4차 접종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 독감 시즌에 코로나 확진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인데요. 노인 요양부부는 해당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ATAGI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분기 3.4%의 성장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여파로 지난 9월 분기에 1.9%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 속도는 4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었던 2020년 상황과 일치합니다. 이번 성장은 12월 분기에 내수가 성장 견인을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락다운에서 벗어난 주에서 높은 수준의 가계 지출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ACT주의 가계 지출은 평균 9.6% 증가했으며 호주 나머지 지역의 가계 지출은 평균 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 동부 해안 지역의 홍수로 대규모 복구 작업과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수억 달러대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황이 향후 호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동유럽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고 결국 호주 원료 가격이 올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상징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뜻하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밤이면 오페라 하우스에서 불빛이 더해집니다. 호주 정부는 이미 비살상용 군사 장비와 의료품에 400만 달러를 투입했는데요.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지원과 인도적 지원에 총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호주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인도주의 비자 연간 발급 상한선 13,750개 이외에 추가로 우크라이나인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한 비자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향후 4년 동안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10,000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고 가족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5,000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 비자 신청 건수는 이미 14만 5천 건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있은 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러시아 주류 판매 보이콧에 호주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주류 브랜드를 매장에서 철수시킨 콜스 그룹에 이어 알디도 러시아 주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고 남은 러시아산 주류 전체를 회수했습니다. 우럴스는 러시아산 주류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과 소호수주의 주 경계 개방과 백신 추가 접종 관련 소식,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 발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